복음 통일을 위한 남북 소통 프로젝트 오자이어.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박수로 문을 엽니다. 저는 오자이어 MC 배우 송근호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통일을 기다리는 통일 가족 여러분도 변함없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귀한 탈북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남자분이세요. 새로운 네. 류성현 씨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019년에 우리 군의 중부전선 DMZ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귀순한 류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DMZ, 잠깐만, DMZ를 통해서 탈북을 하셨다면 우리 정하늘 씨 계셨잖아요. 근데 또 한 분의 DMZ를 통해서 탈북을 하신 류성현 씨. 와. 그럼 군 생활 중에 오신 겁니까? 탈북을? 네, 그렇죠. 원래 제가 북한에 있었다면 아직 군인이거든요. 네네네. 네, 2012년에 제가 군대에 입대했는데 2025년 10월쯤 돼야 제가 전역 날짜예요. 올해 네, 전역하시는 올해. 네, 그런데 만 7년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알아서 셀프 전역하고 그냥 셀프 전역하고 그냥 네, 오게 된 넘으셨으니까. 셀프 전역. 네. 이 외모도 네. 이야 잘생기셨어요. 그러니까요. 아이돌을 능가하네.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는 평균 이하로 떨어졌어요. 아니 근데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셨을 텐데 한국행을 결정하게 된 그 계기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있었는데 외교관이 되는 게 제가 꿈이었어요. 외교관. 네. 그런데 그 나이가 한 살 두 살 또 들어갈수록 꿈이 또 바뀌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언젠가는 군대 가기 전에는 나중에 군대 가서 장군이 돼야 되겠다. 장군이. 북한에서는 장령이라고 하거든요. 장령. 네, 장령. 네. 그런데 모든 사회가 네. 그 어떤 간부 진급이라든가 그런 직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북한에서는 제한이 다 걸려 있어요. 뭐 그냥 딱 표면상으로 봤을 때 외부 사회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공정한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실체를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다 이 뭔가 커트라인이 다 있는 거예요. 계급 사회를 그 내부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아예 그냥 딱 제한을 걸어놓은 게 있네요. 네, 그죠? 그래서 이런 불공정성을 보면서 난 여기서 내 꿈을 한 번도 이루어보지 못하겠구나. 네,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깨우쳤으면 진짜 똑똑하신 그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뭐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서 탈출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맞아요. 성현 씨 같은 경우는 내 꿈을 여기 있으면 못 이룬다 이러는 거야. 차원이 좀 더 높은. 조금 다르시네, 그죠? 그 탈북했을 때 당시가 몇 살이셨어요? 만 24살. 근데 이미 완전. 7년을 본 그 DMZ를 건너온다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두만강 건너오는 것도 엄청난 용단이라는데 거기는 완전히 그 지뢰가 엄청날 텐데. 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짜 뭐 어찌 보면 막 의지의 화신이고 영웅이죠. 전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뭐 아닌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은 아니죠. 똘끼가 충만해야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그러니까 듣고 보면 이 류성현 씨의 탈북 이야기는 진짜 뭐 한 편의 영화 같지 않다. 궁금해. 그렇죠? 근데 우리 이 궁금 얘기를 항상 언제? 나중에 좀 있다가 들어야 된다. 예. 또 우리 제작진이 기뜸해준 그 정보에 따르면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까 네. 잠시 후에 한번 다시 개봉박도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남북국장 나와주세요. 상태야. 왜 그래? 왜? 그 코미디 영화 광고 같은 데 보면 핵폭탄급 웃음 이런 그치. 표현 쓰잖아. 아, 그런 표현 자주 쓰지. 핵폭탄급 웃음. 나는 그 표현이 좀 귀에 많이 거슬려. 아, 그래. 이 북한 주민들이 핵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맞아. 핵폭탄급 웃음이라니 이래도 되겠니? 야, 우리 선정이 정말 북한 주민들한테 진심이네.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렇긴 그래. 어? 진심이야. 진심이지. 사실 북한이 핵으로 협상을 하고 말이야. 돈벌이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 아, 이건 정말 그거 딱이꾼이야, 딱이꾼. 그니까 완전 딱이구나. 아유. 완전 오그랑수만 들어가지고 세계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느 정도인지 핵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안 궁금해? 궁금하지. 궁금하지.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세계에서 바라본 북한과 핵. 궁금해. 너무 궁금해. 자, 오늘도 대산에 숨어있는 남북극장 속에 그 북한말, 과연 어떤 북한말이 숨어있었는지. 오늘은 조금 어려웠어요. 네. 듣기가 어려웠었는데,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하윤 씨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따기꾼이라고 따기꾼. 이야기하는데 따기꾼. 따기꾼. 뭐 싸대기 탁 그러니까 그런 내린다. 느낌인데요.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도둑놈, 소매치기 그걸 따기꾼, 몰래 남의 돈 따온다 뭐 이런 의미에서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따온다. 따기꾼. 따오는 뭐 이렇게 네네, 느낌처럼. 북한에서는 좀 운유적인 표현도 좀 많이 씁니다. 네, 아마 네. 그런 표현에서 출발해가지고 따기꾼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생각해요. 아 그거 진짜 모르겠어. 오그랑수. 오그랑수? 음료수예요? 어떤 물이야? 오그랑수. 오그랑수 마시는 건 아닌데요. 네. 이게 남을 속이기 위한 그런 꼼수 있잖아요. 꼼수요? 네, 진짜 그것을 어렵다, 보고 이거. 오그랑수라 그러거든요. 네. 예측을 1도 못했다. 네. 진짜. 오그랑수. 오그라들 네네. 안 보이잖아요. 속인다. 투기한 아, 오그랑 수 수법. 어떤 술수 쓰듯이 숫자 속여 오그랑수. 수법. 네. 수, 네. 오그랑수. 아,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네. 오, 그렇구나. 매주 들을수록 진짜 신기하고 재미있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항상 논쟁거리인 거 아시죠? 네. 그죠? 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욱더 이 핵미사일을 만들어서 이용하려고 또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들이 엄청 심해지는 것 같은데 북한을 바라보는 이 세계의 시선이 또 어떤지 그리고 또 핵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해결을 할 수 있을지 뭐 사실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죠?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머리를 좀 맞대고 얘기하는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탈북 가족분들은 북한에 있었을 때 핵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셨는지. 90년대 그때 신년사 우리 성현 씨랑 기억나요? 북한이 모르죠. 기억 잘 안 나죠?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핵을 만들 의사도 없으며 아마 93년, 92년 자료에 들춰보면 그렇게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때 제가 아마 초등학교 막 들어갔을 때인 것 같은데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어른들이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우리는 핵이 없다. 그랬더니 핵이 있다고 하는 사람께 야 국가가 없다는데 없다라고 하는 쪽이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핵 실험에 우리는 완성했다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그게 몇 차 핵 실험인지 아마 그 뉴스에 나왔어요. 네, 북한 내에서. 2006년 정도 어찌 보면 북한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을 때 제가 그 핵실험에 대해서 들었단 말이죠. 네. 저는 그때 생각한 게 내가 어린 시절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그것도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핵을 가질 필요도 없으며 핵이 네. 없다고 신년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이었네. 이때까지 다 만들고 준비했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네. 저는 약간 시골 같은 데서 사는데 엄청 큰 학교에 다 모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다 한 곳에 다 모였어요. 근데 그게 핵실험 1차 성공했을 때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군대에 가서 군복무 하면서 핵실험 2, 3차 쭉 다 이제 네. 진행을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북한에서 그 군인들이 생각하는 핵이라는 거는 이거를 뭔가 국제사회의 힘의 그 균형을 맞추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넘어오기 전에는 또 핵을 포기한다 어쩐다 이런 네네. 표현 같은 것들이 2018년쯤에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래서 그때 상당히 의문을 가졌었죠.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너희들이 했던 말 이거하고 지금 핵 포기하겠다는 게 맞지 않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북한이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의심도 했었고 네. 희망을 가졌었죠. 핵을 좀 포기해봐라 어디. 핵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그 김정은 세습 독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전반적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열병식을 보면서 이제 핵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장군님께서 우리나라가 좀 강하게 되는 나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 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강한 무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그 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화철과 돈과 모든 것을 다 갖다가 학교에다 반납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핵들이 만들어지기도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손과 발을 해가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선전했네. 우리가 핵을 만들 테니 너희들 모여서 다 이것저것 갖고 와,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우리 북한 MZ 효심 씨는 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대들은 핵에 대해서? 물론 엄청 위험하다는 걸 생각을 못해요. 북한 정부가 선전할 때는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다 막 이렇게 뭐 김정은 독재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인민들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다고 생각하지 이게 몰라요. 이게 잘 엄청 나쁜 건지를. 그리고 솔직히 그 들어가는 그 개발하는 비용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거를 대신 백성들한테 인민들한테 주면은
1년 동안 먹고 살아요. 맞아. 한 명을 살리면 되는데. 그 얘기죠. 항상 얘기하는 게. 야, 사실 또 최근에 북한이 뭐 핵물질 생산기지, 뭐 연구소 사진 다 공개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거라도 좀 과시를 하려는 몸부림 같잖아요.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북한의 몸부림을. 그러니까 미국의 비핵화 협상 포기와 핵 군축 협상으로의 전환을 압박하려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핵무력을 다 완성했고 핵이 이미 다 완성됐으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포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호락호락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거죠. 북한은 항상 외부에 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야, 지금 외부에서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어 우리가 먹히지 않는다. 이걸 만든 것은 경리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위대한 어떤 영도로 인해서 만든 거고 그 누구도 핵을 가질 수 없는 거 아니냐. 나만도 못 만든 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장군님이 있어서 가능한 거고 나만은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자체도 없다. 이렇게 확 깎아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한국에 핵을 만들 수 있잖아요. 한 달이면 만든다고 하더라고 우리 기술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물 아래 개구리처럼 우리 정말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우리 정말 근사한 나라라서 네. 남쪽도 못 만드는 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유. 근데 혹시 네. 이제 대한민국은 교육을 시킬 때 군인들한테도 핵의 능력보다는 핵의 두려움과 부작용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가르쳐 주는데 혹시 북한 주민들에게도 그런 기본적인 군인들한테 이게 교육이 돼 있나요? 일단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르칠 때 역사적으로 핵 사용, 원자탄 사용,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걸 언급하잖아요. 네. 그런데 북한의 교과서에서는 그걸 언급하는 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것 때문에 해방이 됐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결 자체를 시키지 않는. 그럼 그렇게 완전 다 봉쇄해버렸는데 지금 현재 북한의 그 핵 개발은 어느 정도까지 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단계별 핵심 기술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 핵심 기술은 북한에서 러시아로 보내진 군인들의 목숨값으로 아마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기술자들 쥐어짜서 목숨을 붙잡고 가둬놓고 쥐어짜서 어느 정도 뭐 하나 만들어서 하나 쏘아 올리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막 대량적인 군사 공업으로서 그런 핵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고요. 정말 하나 만들어서 하나 쏴 보이고 하는 거의 뭐 장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사실 근데 지금 이제 최근까지도 이제 군대에 있었으니까 네. 북한에서 실제로 핵을 사용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그 김정은이 계속해서 언급하잖아요. 그걸 또 법으로 만들었거든요. 핵무기를 우린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김정은 체제가 실질적으로 위협을 딱 받는다고 했을 때 갑자기 위협을 받으면 그때는 사용할 수도 있겠다. 바로. 네. 그래서 그걸 계속 북한도 언급하지만 자기들은 전쟁 억제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든 방어하면서 본인이 네. 공격받을까봐 방어 왜냐하면 체제로. 재래식 무기가 어지간하게 우리 대한민국하고 균형이 맞아야 뭐 핵이 없이도 전쟁할 수 있겠는데 재래식 무기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냥 뭐 유명무실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핵을 빼고 한번 잠깐 빼놓고 빼고. 핵 너 잠깐 여기 있어. 가 있어. 가 있어. 그러면 왜냐면 우리는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군사력. 군사력. 우리나라와 북한의 군사력은 어떤지 아까 성희 씨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더 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날까요? 네, 군사력에서는 그러니까 정신하고 또 돈도 필요해요. 네, 근데 돈이 어느 정도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군사력이 따라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의 전체 GDP가 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대기업만큼도 안 된다는 그런 평가도 있거든요. 그런데 군대가 우리의 2배를 넘어요. 머릿수가. 그렇지. 그리고 장비, 전투기, 탱크 이게 숫자적으로 우리보다 더 많아요. 한국보다. 그런데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연유나 이런 기술 이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타본 사람들이 절반도 안 돼요. 요즘에 와서는. 그러니까 그 김정은은 이런 재래식 장비 가지고는 전쟁이 안 된다. 네, 그런데 또 정신력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절대 항복이나 이런 포로 이런 건 없다. 무조건 자폭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런 면은
주시하고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죠. 맞아요. 진짜 목숨 진짜. 걸고 정신력 싸움. 우리나라 군사력이 한 세계 6위 정도 되죠. 6, 7위. 북한은 뭐 공식적 뭐 데이터 뭐 측정이 어렵긴 하지만 30위로 보고. 네, 한 28위에 30위 네. 된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매번 이런 얘기하면서도 제일 안타까운 게 있죠. 핵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누굴까요? 주민들. 네, 주민들입니다. 북한 주민들일 거란 생각이 안 들까요? 분명히 들 겁니다. 아까 우리 살짝 들어봤잖아요. 근데 가장 간단한 대답 아닐까요? 우리 인민들의 돈을 뺏어서 네, 거기에다가 다 쏟아붓고 있는 그런 거 보면 어떠세요? 보면 안타깝죠, 그죠? 네, 저는 북한에 있을 때는 그 상황을, 현실을 몰랐기 때문에 네, 그냥 그렇구나라 생각할 수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현실에 눈을 뜬 순간 네, 네.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치. 뭐 하는 거야 진짜 막 이런 생각 막 들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북한에서 인터넷이랑 못 쓰게 하고, 네. 네, 그리고 어디서 외부 정보가 들어가면 정말 이렇게 발작을 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이렇게 선동을 해서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좀 마음이 답답할 뿐입니다. 세계에서 바라보는 북한과 핵, 조금 무겁지만 최근 이슈가 됐던 이야기부터 우리가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딱 한국 하면 어떤 단어를 떠올릴까요? 코리아? K-pop. K-뷰티 그렇지. K-푸드. K-푸드. 그렇죠. 네. 근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맞아요. 없죠. 아니야. 없죠. 뭐 인권, 뭐 자유, 뭐 이런 것들 전혀. 없죠. 네. 작년에 한국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연구원이 발표한 그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외국인 응답자의 거의 음. 5분의 4, 83.9%가 와우. 한국 하면 북한의 안보 위협. 네, 안보 위협. 외부자는 그렇고. 네,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우린 너무나 자부심 있게 뭐 K-푸드, 뭐 K-팝 뭐 이러는데 거기는 북한의 인권 위협, 핵 위협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안보 위협. 좀 안타깝네요. 네. 아니 우리 그 탈북을 하시고 비행기를 타시고 해외들을 나가 보셨을 거잖아요. 네. 네. 그때 북한의 이미지와 남한의 이미지 좀 어때요? 그렇죠. 북한의 저도 이미지. 네. 해외여행을 한 15, 6개국을 나가봤는데 네. 많이 나가셨네. 많이 가봤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는 가족들이랑 같이 보라카이를 가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 와서 옆에 호주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얘기를 하다가 어디서 왔냐서 I'm from Korea 하니까 North, South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 I'm from Korea, originally from North Korea 했더니 조킹 한다고. 이렇게 Are you kidding me? 장난치냐고. 그래서 장난이 아니다. 진짜다니까 얘네 그때 뒤집어진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진짜 김정은 봤냐, 무슨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걸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생각보다 그걸 남이냐 북이냐 이거를 물어보더라고요. 네. 우리 효심 씨 한국에 와서 네. 고등학교 다니셨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한국에 있는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이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잘 알던가요? 솔직히 저는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처음에 깜짝 놀라고 막 신기해서 너무 정보를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런 퀘스천이 너무 쉬운 거 많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몰라 해서 나 놀리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북한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걸 물어봐요, 친구들이? 거기 핸드폰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김정은 만나봤어? 이 질문 제일 많이 받아요. 김정은 만나봤어? 평양 가봤어? 이거.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외국인들을 만나서 네.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궁금하시죠? 네.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네.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We came here with my girlfriend and her mom. She wanted to visit again one last time, and I got invited because I've never been outside the country. We are here because of our honeymoon. We just got married a few months ago. That's why. Congratulations. Thank you very much. We are coming from Turkey, Istanbul, and we saw a lot of K-pop videos. We listen, and we really like the people
I thought we are a brother country. I just come to Korea with my daughter. She's going to be a student for a semester in Hankook University and Dongguk. They have just 5 hairstyles to use it. Is it true or false? I have no idea. Kim Jong-un, I know about the movie, The Interview with Seth Rogen and everything. I hate to use this example, but what Donald Trump said about Little Rocket Man and Kim Jong-un, but other than that, that's really it. Kim Jong-un, right? He's really angry guy. He say, I'm gonna send my nuclear bomb to you, to everyone. Not necessarily. Probably closer to the demilitarized zone. There might be like a little more turmoil over there, but I think within more the region, I wouldn't believe so. I think it's very sad that those people are just being put through that. It wasn't their choice to be born there or nothing. So I think it's super unfair. There should be change, but unfortunately, that's probably a few decades away. We live in a country in France where the human rights are very settled and very important. And from our point of view, I think North Korea, there is no human rights. It's very important to know about their situation and to know what they are living. But we know very little things about it, actually. 자, 우리 맹효심 씨도 우리 북한 인권을 위해서 지금 활동한다고 하시는데 외국에 가서도 이게 발언하신 적이 있으시다고? 외국에 가서. 아니, 영어 하신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술술술해? 그러니까. 그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외국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일단은 북한에 대해 아는 게 있잖아요. 핵 네. 같은 건 되게 잘 알아요. 근데 인권에서 잘 모르거든요. 제가 가가지고 작년에 스위스 제네바에 가가지고 스위스 제네바. 북한 네.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북한의 인권이 이렇게 열악한 줄 꿈에도 상상 못했다. 막 이런 이야기 해주시는 거여서 나 같은 그런 존재가 그래도 누구한테는 그래도 북한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보면 TV에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뭐 도와주시다 뭐 합시다. 북한 도와주단 말은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보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치. 어디라고 국제 원조를 하려고 그쵸. 해도 그게 안 될 겁니다. 북한만 대제재. 제외됩니다. 네, 걸려서. 희한하게. 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 네. 준다고 받겠습니까? 꼴에 자존심만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근데 원조를 안 받는 이유가 배부른 주민은 혁명할 생각을 안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북한 주민이 적절하게 배가 고파야만 오직 생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 못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 정권에게 있어서 기근만큼 중요한 통치 수단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근만이? 그럼요. 맞아. 그리고 또 성윤 씨가 외국 유학 경험이 또 있다고. 네, 유학하세요? 작년도 제가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고 네. 어떤 거를 멋있다. 그때는 그냥 영어 공부 위주로 하고 미국의 뭐 역사, 사회 사회.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 자유에 대해서 배워보신 것 같아요. 네, 뭐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네. 그런데 외국인들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게 됐는데 네. 그 북한에서 김정은이 어떤 뭐 신이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리고 주변에서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분간할 줄 아는 사람. 맞아. 요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과반수의 학생들이 그냥 코리아라는 자체가 핵도 쏘고 김정은도 있고 뭔가 K-팝도 하고 다 하는 줄 알아요. 다 함께. 네, 다 함께 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다가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네. 이거 핵하고 김정은은 분리되고 우리 문화 이쪽의 분화가 또 분리되고 이런 거를 제가 또 알려주죠. 맞아. 어떻게 보면은 그 코리아 자체도 잘 모르고 잘 그렇죠. 좀 그랬는데 그렇죠. K-팝 또 K 문화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또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까지. 네. 근데 우리 주욱 씨 같은 경우는 탈북 후에 외국에서 북한 분을 만난 적이 있었다면서. 네, 외국에서? 네, 외국에서. 사실 몇 개월 전의 일인데. 몇 개월 전? 네, 몇 년에 한 번씩 유엔에서 UPR이라고 해서 법현적 아마 정례 검토회의를 할 겁니다. 네. 북한이 놀랍게도 여기 꼬박꼬박 이제 한 4, 5차례 정도 들어왔을 거예요. 참여를 합니다. 네네. 저도 그때 유엔 측에서
저를 초대해서 북한 인권 만화, 네, 제가 네. 또 웹툰을 만드니까 네. 전시도 하고 네. 또 아마 사이드 이벤트로 북한 인권 만화를 상영회를 한 거는 많지 않을 거예요. 제 거 2편을 상영회도 가시고 네. 다른 나라 대표들이 와서 보고 질의응답을 하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UPR을 받을 때 저희가 NGO석에 앉아서 직접 그 북한 당국자들을 봤습니다. 탈북해서 묘했겠다. 10년 만에 저희가 탈북민들은 많이 만나도 북한 당국자를 만난 건 처음이었는데 처음 느끼는 그런 마음의 공포도 있었고요. 맞아. 공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순간이 있구나 인생에 사람이 살면서 라는 순간과 아무튼 되게 만감이 겹쳐 있는데 문제는 그 북한 대표단이 4명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 앞을 지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얘네가 UPR을 받을 때 뭐 그 정치범 수용소 없습니다 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옆에 계신 목사님이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정치범 수용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딱 제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를 이렇게 보면서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탈북자단체라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치. 이 얼굴이 딱 찍혔는데 그러고 UPR 다 받고 나와서 그 대회의장에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는 곳인데 그게 3층일 거예요. 3층 나와서 이제 가야 되니까 2층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꽤 깁니다. 그리고 네. 되게 어두운 터널 같은데 이렇게 오기는 에스컬레이터인데 저는 이제 3층에서 혼자 내려. 어머 2층 밑에서 화장실에서 나왔는지 방에서 나왔는지 걔네 4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야 무섭더라고요. 여기 칼집 맞는 줄 알았어요. 이미 쟤네는 우리가 정치범 수용소 인정하십시오 뭐 이랬는데 제가 딱 봐도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제가 우리를 인식하고 있구나. 얼마나 무서운지. 제 눈빛에서 그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게 보였을 거예요. 왜 이렇게 쫄아가지고 그래요? 내 뒤엔 대한민국이 있다. 뭐 이렇게 가야지. 근데 그게요. 0.1초지만 얼마나 많은 그렇죠.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고. 그래서 담대하라. 왜 쪼느냐. 느낌에 한 20m가 돼 보였어요. 이 에스컬레이터가. 한 5m쯤 내려왔을 때, 야, 잠시만.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네. 왜 이러지? 한번 당당해보세요. 처음으로 눈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걔네를 봤는데 엄청 부러워하는 그런 것 같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자리에 한 50대 되게 정말 엄청 세련된 외교관과 신입 외교관들 4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리고 얼마나 북한에서 사실 엄청난 힘과 권력과 모든 스펙을 쌓아서 겨우 그 자리에 나왔는데 쟤는 내가 원하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잖아. 그 막 마음을 보이는데 서로 이렇게 끝까지 이러고 그래서 딱 헤어진 다음에 제가 생각나는 게 야, 내가 왜 따뜻한 말을 못 꺼냈을까? 그래. 이거 한번 해주시고. 맞아. 네, 그래서 눈빛으로 다 배워야 네, 이거를 내가 배척하는 눈빛이 아니라 괜찮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는 말을 왜 못했을까? 지금도 후회돼요. 그래서 다시 만나면 내가 그때 네, 언제든지 자유는 열려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를 너그럽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넘어서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두려움이나 이제 더 이상 그 과거에서 완전히 진짜 나오신 거 같아요. 맞아. 그 일을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인권 운동가세요. 맞아. 정말 탈북하고 또 북한 인권에서 활동하는 우리 탈북 가족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정말 열심히 응원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핵화를 전제하는 하에서 정상회담을 할 거고 이걸 북한이 따르겠냐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할 거라는 말을 아무도 못하기 때문에 트럼프 체제 이후에 남북 관계는 쭉 흘러내려서 되면서 그냥 떨어진 거죠. 5초 정도 이렇게 정신을 좀 이렇게 잃었었어요. 군인들이 쭉 뛰어나오더니 저를 묶더라고요. 우리 탈북 가족들에게 혹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무슨 말을 전하고 싶을지. 싶은 말? 네, 하고 싶은 말들. 네.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인권 침해를 당했잖아요. 네, 네. 감옥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고 또
그 법으로 허락되어서 가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받았던 인권 침해와 그 고통을 지금도 이 시각에도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러한 아동 인권을 좀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네, 너무 귀하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아동 인권을 좀 더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북한 사회 그리고 지금 배워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이걸 통해서 제 스스로가 좀 많이 이해하고 그리고 이걸 저는 북한 사람들에게도 좀 전달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북한의 그 인민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마찰을 적게 하고 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의 생각도 한번 바꿔줄 필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좀 다른 핵을 포기함으로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여러 기회를 줌으로 해서 김정은에게 기회가 있다. 이런 거를 좀 알려주고 싶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다. 네. 자, 우리 저 화면 보시고요. 김정은에게 직접 한번 메시지를 한번 전달해 보십시오. 네. 네. 원래 그 C를 붙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은이 형. 네, 네, 네. 정은이 형. 이게 세상은 넓고 그리고 기회는 참 많아.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그런 작은 틀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우리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거든. 그러니까 한국에서 평민으로 살아가는 나도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경험을 정은이 형도 한번 해보길 바래. 아유, 메시지가 그냥 아주 확실합니다. 저는 왜 네. 유성현 씨가 할 때 네. 따뜻함을 느꼈죠? 따뜻한 느낌. 맞아. 다른 분들하고 좀 달라. 사랑을 담아. 그러니까. 마음을 담아서. 그러니까 말로는 실례지만 우리 MZ 세대의 인권 운동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네, 저는 북한 장애인 인권을 좀 더 다루고 싶은데요. 네. 아직 북한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는데요. 장애인들이요. 네. 밖을 나가지 못해요. 휠체어도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사회로 함께 이렇게 어울리지도 못하거든요. 네네네. 사회에서. 저는 좀 더 북한 장애인 인권 개선을 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좀 국제사회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말 열렸으면 좋겠네요. 그죠? 이거는 더 열악하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우리 성현 씨가 전달해 드린 그런 영상 편지처럼 그런 기운들을 꼭 우리 김정은 그 북한 지도자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제작진이 궁금해, 이제.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DMZ 하면 정말 그 엄청난 그런 지뢰도 막 있을 것이고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니 거기서 어떤 식으로 탈출탁 하시고 막 넘어오셨는지 네. 그 과정이 너무 궁금합니다. 대한민국까지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탈북을 하려고 한 3년 정도를 3년이요? 계속 준비를 했고 고민을 했었던 거죠. DMZ 넘으면서 네네. 할 수 있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변수들을 네네. 미리미리 좀 테스트를 해보고 DMZ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는 없죠. 네. 그냥 그 함흥에서 그냥 머릿속으로 자꾸 이제 돌리는 거죠. 머릿속으로. 제가 가려고 했던 게 장마철이거든요. 네네. 장마철에 또 DMZ를 넘어가면 지뢰를 밟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뢰를 밟지 않기 위해서 강줄기를 따라 내려가야 되는데 장마철에. 네, 장마철, 그러면 비 올 때. 헤엄을 잘 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헤엄은 나름 잘 해요. 그런데 군대에 가서 헤엄을 훈련을 제가 안 받았어요. 제가 보직이 좀 좋다 보니까 네네. 매일 뭐 자동차 운전하고 뭐 따라다니고 차 수리하고 이러다 네네. 보니까 네네. 그래서 내가 헤엄 이게 아직 녹슬지 않았는지 이걸 테스트해 보려고 저수지에 갔어요. 네. 저수지에 가서 한 3시간 정도는 떠 있어야 되는데 이걸 했거든요. 근데 꽤 오래 떠 있을 수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DMZ를 흘러내려오는 강줄기가 쭉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도라는 걸 보면 지도에 축적 얼마 이런 게 있어요. 네. 있죠. 그래서 거리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계산도 잘하시는구나. 이 똑똑하시고요. 강줄기가 지금 현재 여기 제가 내려가야 되는 강줄기가 강중류이기 때문에 네. 물 흐르는 시속은 얼마쯤 될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물에 떠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그냥 맥시멈 3시간 정도 잡았던 거죠. 근데 그렇게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DMZ까지 그러면 강줄기를 따라서 헤엄쳐서 오신 거예요? 그냥 쭉 걸어서 버스 타고 걷고 이러면서 DMZ 40km까지는 왔고 DMZ까지 오셨다가. DMZ에서 네. 또 산길 타고 이러면서 DMZ 섹터 이거 구간을 또 헤엄쳐서 이렇게.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뭐 동료라든가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혼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쵸. 그거를 제가 제 입에서
딱 그거 계획이 나간 순간 이거는 비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 혼자 가기 무서웠을 테니까 한 명이라도 동지를 데려가고 싶은 안 마음. 돼요, 북한에서는. 그럼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변수에 제가 없었던 계획하고 있었던 네네네. 데 없는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북한에서 네. 쭉 우리 한국으로 흘러나가는 그것을 네. 막기 위해서 어떤 큰 댐을 막았어요. 댐. 네. 댐을 막았는데 없어요. 근데 그게 지도에도 표시가 안 됐었고 변수다 변수. 네. 그래서 그곳에 와서 하루 동안 제가 멈춰 섰어요. 네. 보민 저 댐을 어떻게 통과할까. 그 날씨가 어두워져서 딱 9시 네. 시간을 기다렸다가 9시에 출발을 이제 딱 했죠. 댐 높이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가서 나중에 왔다가 나중에 거기 현장 답사 가서 보니까 한 15에서 20m. 어떻게 올라가요? 어떻게 가셨어요, 거기를? 비가 많이 왔던 시즌이니까 물이 넘은 거예요. 댐에. 그러니까 북에서 남으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예요. 그래서 쭉 흘러내려서 거기 댐에서 그냥 떨어져. 그럼 거기서 다이빙을 하신 거예요? 다이빙이 아니고 그냥 떨어졌죠, 그냥. 아이고, 밀려가지고. 뭐 그게 밑에서 이렇게 원래 소용돌이 치잖아요. 물이 떨어지면. 이렇게 거죠. 네, 그 그러니까. 물속에 쏙 들어갔다가 네. 한 5초 정도 이렇게 정신을 좀 이렇게 잃었었어요. 그치. 그쪽에서 막 휘두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탁 이렇게 뿌려 던져요, 저를. 누가 던진 것처럼 확. 네, 누가 던진 것처럼 우와, 수압에 팍 튕겨져 나가는 거죠. 네네네. 그때 정신이 탁 이게 말이 왔죠. 그러니까요. 무슨 그 빠삐용 영화에서 나온 진짜 영화네요, 영화. 말이야, 시간지. 투. 네. 야. 아니 근데 무섭잖아요. 그렇죠. 무섭지. 어떻게 극복하신 그 생각하면 어떻게 와요? 아니 근데 이걸 또 보면 사람이 그러니까. 댐이라는 게 이게 너무 거대한데. 뒤로 갈 수 없잖아.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그때 이런 십자가가 두고 있고 이렇게. 그냥 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이 십자가 거주셨어요. 네. 그게 어딘가 어떤 신이 있다면 네, 네. 제발 날 좀 살려주십시오. 네. 그렇게 제가 가는 길이 결코 나쁜 길이 아니고 이 북한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길이라면 제발 날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멘트를 몰라요. 그러니까 빕니다. 정말 간절하게 빕니다. 신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떠났죠. 다행히 왔으니까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맞아, 또 맞아, 다른 사람을 위한 걱정도 하고 그렇지 그 당시만큼 얼마나 절박했을 거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성현 씨가 그 강을 따라 이렇게 남한에 왔잖아요. 네. 누군가에게 발견이 됐지 맞아, 맞아.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바로 그 지역이니까 뭐 만나는 사람들이 아마 군인들 아닐까 싶은데 네. 그 딱 그 군인들이 앞에서 마중을 나왔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 군에서 일단 저희가 쭉 철책을 가까이 할 때 네. 저한테 불빛이 쭉 쏟아지더라고요. 북한군은 제가 넘어간지 안 넘어간지도 몰라요. 네, 근데 불빛이 쏟아지더니 제가 손을 딱 이렇게 흔드니까 네네. 귀순할 의사가 있는가 남쪽으로 내려오라 이렇게 방송을 쫙 그때 불어요. 야, 그 네. 북한에서 들으면 어떡해? 그러게. 네, 그게 아마 4km 거리까지는 안 가겠죠. 뭐 1km 안에 가겠죠. 방송을 딱 보니까 제가 그 철책 앞에까지 갔는데 철책문이 쭉 열리더니 네. 군인들이 한 10여 명이 이렇게 쭉 뛰어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20대지만 제가 뭐 그때 몸무게가 제가 50kg, 아이고. 51kg가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가오는 있죠, 이게. 네. 내가 가오는 있죠. 군인이랑. 몸 이런 그 옷이랑 옷매묵시랑 좀 바로 잡고 네. 그리고 자세를 바로 잡았죠. 근데 군인들이 쭉 뛰어나오더니 저를 이렇게 묶더라고요. 묶어요. 네. 일단은. 혹시 네, 그때 제가 나는 내 집에 내 발로 찾아왔는데 묵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그분들이 이건 절차니까 따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북한에서 내려오기 전부터 대한민국은 내가 가야 될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었어요. 네. 아니 그렇게 이제 목숨 걸고 남한으로 오셔가지고 또 목사니까 또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네. 네. 제가 그 코로나 시즌에 딱 나왔어요, 서울에. 쭉 한 2년 정도 살았을 때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여기 대한민국 간다고 했지만 제 결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저 한국에서 좀 쉽지 않은 제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제 주변에 가까이 와서
저를 인간답게 대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손을 딱 내밀어 네, 주시는 손을 내보내주는 네, 그런 네. 분들이 있었죠. 그분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구나. 네. 저분들이 믿는 신앙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그때 시작이 됐었죠. 네. 그리고 쭉 이렇게 보니까 DMZ에서 제가 한 번도 다치지 않고 왔었던 네. 거, 그리고 어설프지만 간절하게 뭐 빕니다, 뭐 십자가랑 그었던 거, 이런 것들 쭉 연상시키면서 제 운명이 결코 제 스스로가 헤쳐갈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믿음이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탈북민들도 성현 씨 이야기 들으면서 뭐 루트가 다양하지만 계속 헤엄쳐서 댐까지 헤엄쳐서 가면서 이런 루트는 처음 듣죠. 몰랐어. 15m 낙하는 처음 진짜 처음 들었잖아요. 다행인 게 실제로 이렇게 35,000명 되는 사람들이 왔잖아요, 탈북민들이. 근데 다 목숨 걸고 와요. 말산에서 그럼요. 목숨 걸고 오는데 이렇게 자기 스스로 뛰어내리는 거랑 네. 그리고 누군가가 내가 가다가 나를 죽이는 거랑 그 공포감은 완전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DMZ로 넘어오신 분들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안 다치고 그렇게 15m, 20m 떨어져 쉽지 않아요. 치는 것을 진짜. ting겨내듯이 영어에 한 튕겨내는 것도 장면인데 하나하나 그러니까 5초 더 기절했는데 잠깐만 다치지 마라 확 집어던지시고 무서울까봐 그죠? 그러니까. 잠깐 기절시키신 게 아닌가 그냥 농담 반 섞어서 말씀을 저희 드렸는데. 모두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남북 관계를 이야기할 때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트럼프 2.0 시대라고 합니다. 네, 북한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예상을 하실까요? 트럼프 자체가 워낙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세계 네. 그 누구도 트럼프가 이렇게 할 거라는 말을 아무도 못하기 때문에 네. 트럼프 체제 이후에 남북 관계 득일지 실일지는 네.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학습을 한다면 그 트럼프 일기가 있긴 하겠죠. 네. 일기 때 제일 생각나는 건 정상회담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북한 소식통한테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좋았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첫 좋았다. 번째는 네. 세계는 미국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걸 북한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그 미국을 이끄는 대통령, 그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났다는 것은 즉 최정상에 올라가서 동급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내가 김정은을 찬양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내가 그 나라 사람이니 자부심을 느낀다라는 거죠. 두 번째 기대할 수 있었던 부분은 미국이 우리를 만나줬으니 지금 미국 때문에 우리가 경제 제재를 받는다는 건 너무 선전해서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이 제재가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내 밥숟가락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거를 기대했는데 그 부분에선 협상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북한 정권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실패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기가 들어섰다 하면은 주민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좀 기대해보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북한은 네. 이 미국이 없었으면 북한 체제가 지탱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반세기를 미국 놈의 양코백이라고 하면서 반미를 외쳐서 외부에 주적을 두고 북한 주민을 가스라이팅해서 네. 지금까지 여적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미국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북한을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 양코백이들이 우리를 괜히 미워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저기 대통령 취임식 할 때 그랬잖아요. 김정은이가 내 친구라고. 사이좋게 지낼, 다시 정상회담하고 난 북한과 사이좋게 지낼 의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를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준다거나 북한 정권 입장에서 이 메시지를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트럼프하고 친하게 지내거나 뭔가 정상회담을 하지 않고 문 닫는 어떤 전략을 하기에는 좀 모순적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국이 맨날 미워한다는데 지금 미국이 그냥 손잡자고 손을 내밀었을 때 북한이 싫어라고 한다면 북한 주민들이 이때까지 바라봤던 것은 미국이 그래서 그렇던 건데 왜 싫어라고 하죠? 그러면 또 북한이 무작정 그럼 미국하고 손을 잡았을 때 그래 좋아 손을 잡았을 때 또 어떤 결과를 가져야 되는가 손을 잡자고 보니까 미국이 그냥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게 아니라 하지만 반드시 비핵화를 전제하는 하에서 정상회담을 할 거고 비핵화는 자기 의지는 변함이 없다. 이걸 북한이 따르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큰 딜레마에 빠질 것 같은데요. 어쨌든 봄이 꼬리를 잡은 심정으로 북한이 어떤 전략으로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트럼프 1기 때 네. 북한과 미국 정상회담을 한 3번 정도 했거든요. 근데 혹시 그 3번의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좀 도움을 받거나 어떤 기대감을 갖거나 혜택을 받은 게 있었을까요? 표정들이 다 표정들이 전혀 뭐 그거랑 상관없는. 북한인민들은 1기 때도 그렇고 트럼프 2기 때도 그렇고 북한인민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다른 그런 옵션이 없어요. 네. 네. 전쟁을 하든 아니면 그 봉쇄를 풀든 네. 그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북한인민들에겐 둘 다가 희망이에요. 지금 전쟁을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누구든 간에 북한을 좀 때려가지고라도 이 노동당을 좀 끝내다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또는 그 트럼프하고 이제 김정은이 만나면서 네. 북한 주민들이 생각지 못한 또 하나를 알게 됐어요. 어떤 거예요? 북한은 태어나서부터 반미 교육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네. 노동당이 하는 게 미국하고도 친해질 수 있어. 이런 걸 보여줬어요. 트럼프가 네네. 판문점에 가니까 그 김정은이 그러거든요. 미국 대통령 최초로 우리의 땅을 밟아봐라. 이런 네, 멘트를 맞아요. 건네는 걸 다큐멘터리에서 그게 나와요. 그러면서 아니 정상들이 저렇게 미국을 뭐 이렇게 친할 의도를 밝히는데 인민들이라고 해서 반감을 가질 이유가 있냐?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미제가 결코 승량이 미제가 아니라는 네. 그런 결론을 주민들이 스스로 할 법도 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교육은 또 추후에 바로 다음 날로 들어갈 겁니다. 이게 결국 트럼프와의 협상이 그런 긍정적인 것보단 봐라 우리 장군님의 영도 아래 세계 정상이 무릎을 꿇었다. 아이고. 그 이후에 푸틴을 만났을 때도 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푸틴을 이야기하면서 봐라 세계는 푸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그 푸틴이 우리 장군님을 초대했다. 우리에게 찾아왔다.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해서. 북한은 또 모두 아시다시피 여전히 외부 교류는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회담 후에도 네. 별로 변화가 이뤄지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솔직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무리 윗분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맞아요. 실제적인 혜택이 주민들한테 가야지. 그렇죠. 우리들이 살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북한 사회가 조금이라도 변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의 끈 놓치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네. 실제 미국과 네. 정상회담 할 때 북한 주민들이 탈북해서 오라 이렇게 가족들 꼬시면 뭐라 했냐면 왜냐면 그 만나러 싱가포르 떠날 때까지마다 대환영하면서 노동신문과 그 보도에 나왔어요. 뭔가 큰 거 아마 뭐 얻어올 거라고 자신했나 봐요. 오픈을 했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개축수 그다음에 아예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한두 달 있다가 갑자기 막 나만 때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북한 주민들이 엄청나게 기대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말씀을 듣고 막 그래도 우리 이제 트럼프의 집권이 다시 시작되면서 지난 1월이죠. 네. 뉴스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북한을 이제 이미 핵 보유국이다. 뉴클리어 뭐 파워 뭐 이런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진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다고 보세요? 네, 실제로 뭐 미국 내에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는 이제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은 핵을 억제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인정한다라기보다. 네. 실제로 트럼프가 발언한 뉴클리어 파워를 네. 핵 보유기라고 번역하는 것도 아직 그 혼란이 좀 혼란이 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핵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이걸 통해서 국제적 무대에서 안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도 아직은 서로 논의가 분분하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국방장관은 그 밑에 사람을 통해서 본인의 의지를 숨은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니까 여전히 북한의 위협과 비핵화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또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을 보유했냐 안 했냐 이런 걸 논하기에 앞서서 현실적으로 북한은 핵을 보유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앞서서 나와서 그런 뭐 핵을 북한에 대해서 이제 표현이 뭐라고 했죠? 뉴클리어 파워라고 이야기했었던 거는 핵을 가진 김정은 독재자 이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체제인데 나는 김정은하고 친해. 그러니까 나는 잘 다룰 수 있어. 그럴 때. 오히려 요런 네. 그게 담겨져 있는 거지. 너네를 우리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줄게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협상의 달인 트럼프가 김정은을 그치. 강아지를 달래는 하나의 카드일 뿐이지 그게. 네. 효심 씨의 생각은 어때요, 좀? 우리 MT 세대의 핵보유 우리 MG. 그런 느낌. 한숨을 탁 쉬시네요. 정말 어렵네요. 쉽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을 지금 갖고 있는 틀림없는 사실이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대요. 근데 그거를 잠시 이렇게 좀 미뤄두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진짜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도 보유하겠다. 예, 바로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럼 점차 전쟁의 소용돌이로 점점 빠져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맞습니다. 국제사회 안에서 마치 금쪽이 같은 아이고. 금쪽이. 북한의 모습 다 인정하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진짜. 근데 보면은요, 우리 금쪽이가 상담을 또 잘 받으면 맞아. 변화돼요. 북한도 좀 네. 노력하면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1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서정문 목사님,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네. 오 자유여에 계속 참여할 때마다 제 마음에 아주 묵직한 짐들이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너무 외국인처럼 북한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변화시키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왜냐면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저부터가 무관심한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가 저에게 언제나 숙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언젠가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태 씨, 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그냥 뭐 다른 건 없네요. 네. 빨리 북한이 변화가 돼서 우리 한민족이 하나가 돼서 정말 웃으면서 그냥 금강산 놀러 갔으면 좋겠어요. 아유, 너무 간절하네요. 네. 네, 오늘 우리가 정치적 방향의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어서 뭐 이야기 나눴다고 이렇게 해결 방법이 이렇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지만 우리가 뭐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죠? 나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북한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복음 토기를 위해서 필요한 건 핵이 아닙니다. 기도와 따뜻한 마음이겠죠? 간절한 마음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오! 자유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 서울을 그냥 수도 정도로만 본다면 북한의 평양은 평지라고 보면 돼요. 내가 한번 평양에 가보고 죽는 게 소원이에요. 병아리들도 농촌에서 사는 병아리들이 뿅뿅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피앙피앙. 북한에서는 거의 평양과 지방의 차이는 국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예요? 평양에 살다가 2017년 탈북한 정시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 자유여를 지금 계속 오면서 이렇게 스릴 없는 긴장감 1도 없어. 컬택시 타고 군날로 평양 떴죠. 이야. 국경국민들하고 출처방 다 들어주고. 근데 거기 북한이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